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10월 가락시장입니다. 한 달 사이에 가성비가 떡락한 컴퓨터 부품 알려드립니다. 가락시장 22년 10월호 시작해보도록 하죠. 가격정보 데이터는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이번 달은 며칠 전에 출시한 인텔 13세대까지 영상에 넣으려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찍습니다. 10월의 특징은 신제품이 너무 많죠. 최근에 출시한 주요 신제품만 봐도 RTX 4090, 인텔 13세대, AMD 라파엘에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까지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환율 크리,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 부품의 가격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 게 너무 많아서 조금만 오른 건 빼고 주요 가격 변화를 알 수 있는 부품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시작은 늘 CPU 파트부터죠. 10월은 AMD CPU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신제품 라파엘 전부 가성비 최악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제품 가격은 당연히 떨어졌죠. 그러나 가성비는 상대적인 거죠. 13세대가 이렇게나 잘 나왔는데 더 비싸면서 성능은 밑바닥인 라파엘을 굳이 살 가치가 단 1도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얘네 국내 출시가의 절반까지 떨어져야 손이 갈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왜냐? 보드가 양심 없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도 소켓 유지되니까 다음 세대까지 보고 갈만하지 않냐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살 메리트가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AMD CPU는 전통적으로 중고가 방어가 아예 안됩니다. 왜? 끝물이다 싶으면 유통사가 가격을 엄청 떨궈버려서 중고가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9세대 CPU를 팔고 신세대로 넘어갈 경우 회수 금액이 적습니다. 다음으로 소켓 유지는 2025년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만 다음 세대가 일정상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세대 소켓 유지예요. 잘해야 3세대겠죠. 2세대면 인텔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엄플이에요, 엄플. 그리고 얘네가 소켓 유지한다 했지 사후 지원을 빨리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뭔 뜻이냐면 지금에야 A320, B450에서도 라이젠 5000 버미어를 지원해주지 초기에는 안 해줬거나 악의사 문제로 호환이 매우 구렸습니다. 고로보다 라파엘 같은 모래 낭비는 떨이로 팔아야 사줄까 말까다. 지네도 망작인 것을 아니까 지금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도 그나마 아직 버미어는 살만합니다. 5600X가 조금 올랐는데 이거야 뭐 5600 노말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고 5800X 3D도 가격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빼고는 다른 것은 메리트 없고 대부분 가격도 올랐습니다. 정리하면 AMD는 라파엘 반값 될 때까지 쳐다볼 필요도 없다. 5600 노말하고 58X 3D는 여전히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이제 인텔 CPU로 넘어가 보시죠. 13세대 전부 메리트 있습니다. 가성비 괜찮아요. 지금 킹 달러, 킹 환율 여파까지 고려해도 좋다고 봐요. 거기에 보드 부담도 AMD 대비 더 적어요. Z790 저렴한 버전도 있겠다. 600번대 보드랑 호환도 되니 Z690B660이라는 선택지도 열려있죠. 그래서 지금 13세대 매우 좋고 그걸 반증하는 것이 13900K가 벌써 품절 대란 조짐이 보입니다. 제가 13900KF 리뷰 영상 말미에 너무 잘 나와서 이거 혹시 품절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실이 되네요. 출시가가 95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107만원을 넘겼고 한때 130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소위 수율 뽑기 하시는 분들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할 말은 많지만 참... 대신 이제 12세대 가성비가 애매해졌습니다. 동 라인업 대비 약 10에서 20만원 정도 저렴한데 성능 차이가 좀 크죠. 논K 라인업은 심지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12400F가 9월 최저가 21만 5천원이었는데 현재 27만 1천원입니다. 한 달 사이에 5만원이나 올랐죠. 심지어 12400 노말은 30만원을 넘겼습니다. 12세대는 12100F를 제외하면 선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텔 정리하면 K 라인업은 당연히 신제품 13세대가 맞고 논K는 13세대가 아직 안 나와서 12세대에서 골라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제 메인보드로 넘어가시죠. AMD CPU용 메인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제품 X670, X670E, B650, B650E 싹 다 살 이유가 없어 보여요. 라파엘도 메리트가 없는데 보드 자체도 겁나 비싸요. X670 계열은 4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 이것도 많이 내린 거죠. B650 계열은 그나마 조금 싼 것들은 20만원대에 진입은 했는데 대부분 30만원 중반대입니다. A620 보드가 나오길 바라야죠. 그나마 그간 물량 문제를 겪었던 AM4 보드가 드디어 재입고되었습니다. 환율 여파로 인상된 가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네요.
X570부터 하나씩만 보죠. 에이수스의 로그 크로스헤어 다크 헤어로 대원 유통이 39만 5천원에서 42만 1천원으로 약 2만원 인상,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B550M 플러스 SD컵 유통은 16만 5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2만원 인상,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B450M 플러스 대원 유통이 11만 8천원에서 13만 4천원으로 약 15,000원 인상, 심지어 A320 인기 보드인 에이수스의 EX A320M 게이밍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나 보네요. 전 유통사 다 품절입니다. 물량이 아예 없어요. 신제품이 나오니 9세대 수입을 줄여왔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네요. 뒤늦게 구형 보드를 가져오려 하니 당연히 오른 환율로 들여올 수밖에 없죠. 인텔 CPU형 메인보드로 넘어가시죠. 일단 신제품 Z790 생각보다 안 비싸요. 옆 동네 AMD X670 보드 초기 국내 출시가가 약 4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이었죠. 그런데 Z790은 3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입니다. B650이랑 비슷하죠. 물론 그렇다 해서 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제품 놓고 비교해보죠. 가장 인기가 좋은 터프를 보면 Z690 DDR4가 초기에 30만원 초반인 반면 Z790 터프는 지금 50만원 초반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Z690 기존 인기 보드 물량이 동나고 있습니다. 터프 D4도 현재 물량이 빨려 나가서 지난달 27만 9천원이었는데 현재 구매가가 4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터프뿐만 아니라 MSI의 MAG Z690 토피도 역시 그래요. 물량이 없습니다. 저건 아마 추가로 더 안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660도 일부 보드에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가바이트의 B660M DS3H D4 PC 디렉트 유통이 지난달 13만 9천원이었는데 현재 14만 5천원으로 5천원 인상했습니다. 이제 램 파트로 넘어가시죠. DDR5부터 보시겠습니다. 시금치 램은 가격이 좋습니다. 삼성 시금치 기준 16기가가 지난달 9만 1천원에서 현재 8만 3천원으로 만원 가까이 떨어졌고, 오버클럭이 좋은 하이닉스 시금치는 물량 보충 후 꾸준히 12만원으로 유지 중입니다. 당연히 튜닝램 쪽도 안 팔리다 보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스킬의 6600, CL34 트라이던트 G5가 전달 대비 10만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DDR4 역시 비슷한 추세예요. 삼성 시금치 3208기가는 전달 대비 2,000원 정도 빠졌고, 튜닝램 역시 비슷한 가격을 유지 중입니다. 삼성 비다이 CL14 기준 8월에 인하한 가격을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고환율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램이네요. 다음 또 하나의 빛, 저장장치 파트입니다. 특히 SSD가 요즘 가격이 괜찮아요. 인기 SSD 몇 개만 찍어서 볼게요. PCI 3.0 국밥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 1테라가 1000원 정도만 올랐고, PCI 4.0 끝판왕 SK 하이닉스 P41 1테라 역시 500원만 올랐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비교적 조금 변화폭이 있습니다. 시게이트의 바라쿠다 8테라가 16만 2천원에서 17만 4천원으로 소폭 인상, 웬디블루 8테라 역시 16만 9천원에서 17만 4천원으로 약간 올랐네요.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기 제품 다크플래시의 DLX21이 또 올랐습니다. 아니 얘네는 매달 오르는 것 같아. 지난달 9만 1천원에서 현재 9만 6천원으로 5천원 정도 인상이 있네요. 근데 다른 케이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이구즈의 해치원 야인도 24,500원에서 27,000원대로 약간의 인상이 있는 등 보급형 케이스는 대부분 소폭 오른 상황입니다. 파워도 비슷해요. 특히 고용량에서 약간 더 오른 편인데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1250W 골드가 약 만원 정도 인상, 플래티넘 쪽도 에이수스의 로그스트릭스 토르 1200 P2가 약 4만원 오르는 등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 CPU, GPU 모두 전력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서 1000W 이상의 파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쿨러로 넘어가시죠. 순행부터 보시겠습니다. 순행에서는 몇몇 대장급 신제품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딥클 LS720이 16만 8천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약 만원 인상, 커세어의 아이큐브 H150i 엘리트 카펠릭스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24만 2천원에서 28만 9천원으로 5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랭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소폭 오른 정도예요. 대표적으로 PC쿨러의 팔라딘 400이 한 2,000원 올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그래픽카드 파트입니다. 신제품 RTX 4090부터 보시죠.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최저가가 260만원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대부분 300만원 밑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이엔드 라인업이다 보니 상급 같은 경우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상하급 간 실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서 굳이 게이밍 용도면 상급 갈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나마 한국은 4090이 여유있게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하급마저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네요. 특히 옆나라 일본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대로 막내 RTX 3050부터 보시죠. 소폭 올랐습니다. 9월에 30만원 중반대였는데 10월 30만원 중후반대네요. 다음은 RTX 3060 노멀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최저가 기준 1, 2만원 정도 올라서 현재 4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이네요. 다음 RTX 3060 Ti입니다. 여기도 미세하지만 소폭 올랐습니다. 50만원 중후반대에서 50만원 후반대로 최저가가 변경되었네요. 다음은 RTX 3070 노멀입니다. 여기도 소폭 올랐습니다.
8, 9월 60만원 후반대였는데 현재 70만원 초반대로 올라왔습니다. RTX 3070 Ti로 넘어가겠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70만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다음은 RTX 3080입니다. 10기가부터 보시죠. 여기는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100만원 초반대였는데 현재 110만원 초반대로 10만원 차이네요. 12기가는 어떨까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은 10기가랑 가격이 붙어 있어서 100만원 초반대였는데 이번 달은 110만원 중반대 최저가를, 대부분 물량은 12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12기가 같은 경우 추가 수입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라인업이라 단종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RTX 3080 Ti입니다.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9월 130만원 중후반대였는데 10월은 140만원 후반대, 대부분 물량은 150만원이 넘습니다. 3080 Ti 역시 차세대 하이엔드 라인업이 나왔기에 추가 수입 물량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RTX 3090 노말로 넘어가시죠.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달에 16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무려 170만원 후반대입니다. 심지어 대부분 판매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RTX 3090 Ti입니다. 최저가 기준으로만 보면 160만원 후반대에서 180만원 후반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정리해보면 RTX 30 시리즈 하이엔드 라인업은 너무 올라서 하나도 메리트가 없다. 이쪽은 RTX 40 시리즈가 맞겠네요. AMD 라데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막내 RX 6400부터 볼게요. 9월하고 똑같이 10만원 후반대입니다. 다음 RX 6500 XT입니다.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20만원 중반대입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RX 6600 노말입니다. 8월부터 변함없이 30만원 중반대의 최저가를 형성 중입니다. 다음은 RX 6600 XT입니다. 아주 소폭 내렸습니다. 40만원 후반대에서 중후반대로 왔네요. 하지만 메리트가 없는 게 오히려 RX 6650 XT가 더 싸요. 지난달에 40만원 중반대였는데 현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RX 6700 XT입니다. 조금 내렸습니다. 9월에 50만원 후반대였는데 10월 50만원 중반대로 왔네요. 넘어가서 RX 6750 XT입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60만원 초중반대였는데 현재 50만원 중반대로 5만원 이상 내렸습니다. 다음은 RX 6800 노말입니다.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70만원 후반대에서 80만원 초중반대로 왔네요. RX 6800 XT는 어떨까요? 8, 9월 변동 없이 90만원 중반대였는데 현재 100만원 초반대로 왔습니다. 제법 많이 올랐네요. 다음은 RX 6900 XT입니다. 변동 없이 110만원 초반대네요. 마지막으로 RX 6950 XT입니다. 최저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물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뭐 110만원 후반이라고 보면 되긴 하겠네요. 번외로 이번에 새로 나온 인텔 그래픽카드 아크입니다. 국내에는 비레포 제조사 제품은 들어오지 않고 인텔 래퍼 한정판만 있습니다. 가격은 A750 8기가가 49만원, A770 16기가가 58만원입니다. 성능은 조금 많이 갈려요. 일단 게임용은 확실히 아닙니다. 작업에서는 편집과 같은 분야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